우리 박석순 교수님, 이 환경 분야에서 국내 석학이시죠.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지금 재판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재판과 관련된 소송권 좀 소개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박유하 교수의 최근에 무죄 판정, 취재 판정도 났는데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저와 우리 박석순 교수님이 환경정보평가원이라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박석순 교수님이 공동 대표이시고 제가 상임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국환경론 이런 이제 이론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국책사업 관련된 또는 4대강 관련된 거 그렇죠.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했죠. 그 내용도 이 책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도 이 책에 들어 있는데 이 책이 말입니다. 사실은 원 나오는 이 책이 2012년에 나왔거든요. 2012년에 나와가지고 2013년에 이제 보니까 저 환경운동연합에서 명예를 훼손했다. 3천만 원 위자료를 내라. 이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저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사가 쭉 적었어요. 언제부터 70년도에부터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은 새마을운동이에요. 지붕을 개량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도로를 쓸고 산에 나무를 심고 말입니다. 이런 아주 물론 관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새마을운동인데 80년대에 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79년에 고리 원전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반핵운동을 시작한 거죠. 반핵운동, 반공해운동 이런 걸 하면서 시작된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 그 환경운동 역사를 제가 적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전국적인 조직도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 쓰고 그 뒤에 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친북 자경화된 환경운동이라고 썼다고요. 그 논리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적었다고요. 왜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패장 문제 또 우리나라의 원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판결이 아주 재미가 있고 그 과정이 아주 재미가 있는 거죠. 뭔가 하면은 단체에 아마 이걸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위자료 3천만 원을 내라 그러면 예산의 문제인데 정말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 최고 의결기관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오라 라고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 이제 법률 대리인이 그 당시에 이제 법무법인 발언에서 이걸 맡아가 했어요. 그 제 법률 대리인이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 이제 판사가 이걸 인용을 한 거죠. 맞다. 명예를 훼손했고 돈 문제가 걸렸으니까 최종 그 최고 의결 기관을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거치가 오라. 이래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뭔가 하면은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관에는 최고 의결 기관이 총회인데. 그렇게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회원이 지금 몇 명이도 모르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또 우리 모든 국민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환경단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 맨날 판때기 들고 나오지만은 판때기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이 다예요. 그런데 그 총회를 못하니까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전국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전국 대표자 회의가 이제 최고 의결 기관이다 하니까 그렇다면은 전국 최고자 의결 저 대표자 회의가 최종 의결 기관이면은 그 정관을 바꾸었다는 거 총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회도 안 하고 정관을 바꿔가지고 가져오니까 결국은 뭔가 이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여부도 다루지도 못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우리 박석순 교수님이 3천만 원 내라 위자료 청구를 한 걸 법원에서 야 그러면 저 단체 총회에서 좀 결정을 해가지고 와라. 그것도 못해서 각하를 시켜버렸단 말이네요. 각하. 각하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는 보통 대통령 각하할 때. 그 각하가 뭔가면 이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한마디로 사건이 안 된다. 근데 판결문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님이 아주 상당히 그 판결을 잘한 게 뭔가면은 그 뒤에 그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 잘못있어요. 각하지만은 각하일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걸 총회를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책으로 적어낸 걸 가지고 그 본인의 생각이지. 그걸 그러면 각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자격이 안 된다. 일단 총회의 의결도 안 하는 정도로 했으니까 청구 소송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자가 연구자의 자기의 생각을 이런 책이라는 저작물 형태의 지금 기구한 것 또 기술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적절치 않다 이렇게 그렇죠. 봤네요. 예. 아주 중요한 판결이네요. 판결이죠.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에 좀 다들 좀 알고 또 하나가 뭔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단체들이 정관을 만들 때 최고 의결 기관을 총회를 허용하니까 총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 단체들의 지금 현황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전국에 지금 널려 있는 지금 무슨 각종 그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예, 16,000개네 17,000개라는 것도 있고 그냥 등록이 안 된 단체까지 하면 뭐 몇만 개가 되겠죠.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뭐 각종 1인 단체도 있고 별 희한한 단체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정리할 때 따져 나가면은 지금까지 불법한 사람들이 한 단체가 많지요. 네. 모든 예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총회를 거쳐야 되고 한데 대충 한 거죠. 아마 정말로 이걸 제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단체들이 이게 불법 단체일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참에 전국적으로 과거에 어떤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모든 단체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단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부 뭐 개인 단체 비슷하게 돼가지고 혼자서 뭐 나라 예산 받아가지고 혼자 집행하고 혼자 총회 했다고 적어내고 뭐 이런 거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이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우리로 하면 이제 기업으로 하면 개인 기업처럼요. 세무서에 그냥 신고하는 그런 민간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사실은 법인 단체와 다르게 총회 구조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대개는 1 내지 3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은 이게 법인이거든요. 아마 사단법인일 겁니다. 재단법인은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니더라고.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보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사단법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환경재단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 환경운동연합은 사단법 이제 기부금을 사실을 받으려면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을 받으려면 이게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세무서에 등록된 그런 민간단 이 기부금 대상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앞에 안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법인 형태로는 돼 있을 거로는 보여요. 그렇죠. 법인은 됐겠죠. 법인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총회 의결 구조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10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좀 조정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당연히 총회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체들의 그런 사실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이 박유하 교수님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그 쓸데없는 소송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좋아해요. 이 좌파 단체들이 그 소송을 좋아하는데 소송에 지면은 1심에 지고 나니까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뭐 또 돈 받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나라에서 좀 제대로 이런 걸 이런 문제들을 좀 다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러면 이제 마침 박유하 교수님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박유하 교수님의 제국의 위안부 의 결정, 무죄를 받은 그 결정과 지금 교수님이 썼던 예전에 썼던 부국 환경이 우리의 미래다. 부국 환경론. 요 책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각하 나온 내용과 좀 공통적인 점은 어떤 거입니까? 저 경우는 이제 현명한 판사가 일찍 이거는 각하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학자의 자기 생각인데 그걸 이제 이거 사건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각이다. 그런데 이제 박유하 교수님의 경우는 그걸 다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근데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법원에서 바른 판결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사례를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 어떤 저작물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소송에 대해서 연구 활동에 실제로 상당히 위축되는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도 상당히 조심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책 기후 위기 허구론 이거를 제가 어제자로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을 쓰면서도 우리나라의 뭐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다고요. 그런 단체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제 주장만 분명하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위축되지요. 그리고 이게 이긴다 하더라도 재판을 해보니까요 귀찮더라고요. 그 자체가 이제 굉장한 상황이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요.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니까요. 우리 학교에 또 이게 뭐냐면은 학교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 교수가 소송당했다. 학생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 학자들의 연구라는 것은 물론 기존 연구해왔던 것을 좀 더 보강하고 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연구한 것들을 기초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사실은 금기시대에 왔던 것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본래 학자의 어쩌면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재판을 할 때 말이에요. 재판을 이기는 법, 재판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절대로 변호사에만 맡겨서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알지 말입니다. 재판을 내가 해보니까 증거 자료가 확실해야 되고, 그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그걸 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 사례 이런 거는 당사자가 많이 알잖아요. 끊임없이 이 변호사한테 다 줘가지고, 이게 왜 이래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앞으로 어떤 저걸 할 때, 판결을 할 때 절대로 변호사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그 변호사는 잘 아는 것은 하나의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 또 과거의 판례 뭐 이런 것 정도 알지, 우리가 직접 증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재판하실 때 어떤 증거들을 제공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저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가 친북 활동을 한 게 증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실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었어요. 과거에 활동도 과거에 하셨군요. 제가 꼬박 매달 10,000원씩 후원금 내고요. 정말 환경을 하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정치 이중대 비슷하게 뭐 이래 돼가지고. 그게 제 생각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 환경운동연합의 친북활동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좀 떠오르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떤 우리나라에 저런 것들 나왔지요. 뭔가 하면은 저기에다가 북한에 보내는 그 풍선 말이에요. 대북 전단이요. 제북 전단. 그게 이제 쓰레기 버린다고 신고하고. 김여정이가 막 야단치니까 환경운동연합도 움직였나요? 뭐 그 전이겠지만 뭐 하여간 또 이 가지고 또 소송할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분들이라 가지고. 각하되더라도 소송을 한다. 시비를 걸어야
네. 근데 자신들도 사실은 시비를 걸 때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가서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원고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 자체하니까 좀 귀찮은 점도 있을 텐데 우리 박 교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친북 같은 것은 하나의 정말 작은 사례고 평소에 환경운동연합이나 이 단체들이 해왔던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랄지 우리 지난번에 4대 사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책 사업들 중에 환경운동 단체들이 막 반대한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걸 다 이 사례 다 적어놨죠. 다 있죠. 뭐 천성산 그 도룡뇽 나오는 거. 새만금 반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인천공항 반대한 거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저겁니다. 그 교수들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에 계속 그 거짓말을 하고 우리나라 아직도 살아 계시죠. 인천공항 만들면은 새하고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뭐 공항이 안 되느니 땅이 꺼지니 뭐 도롱뇽이 죽느니 각종 이야기 한 사람들 그런 사람 뭐 많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친북 또는 좌파 성향의 환경운동 단체들과 지금 싸워온 기간만 해도 한 20년 이상 넘으시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 여기 저자 소개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뭔가 하면은 반개발, 반산업화, 반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환경론자들의 위선 거짓과 투쟁하며 살아온 한국인 최초의 환경과학 박사단. 그러니 그렇게 보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환경연합 자신들을 저격하니까. 그리고 제 이 책의 기본적인 저거는 이겁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개정판 나와가지고 전국 교과서가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게 뭔가 하면 잘 살아야지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가난과 지금 인류의 지난 100년 동안의 그 환경의 역사는 뭔가 하면은 가난과 전쟁이 환경을 파괴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잘 살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구의 그 육지 면적에 말입니다. 지금 육지 면적이 지구 표면의 30%잖아요. 그 30% 중에서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개발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전체 1%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 표면의 0.3%에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고 사는데 이 환경 비관론자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저거지요. 지구를 다 그냥 불태운 줄 알고 말입니다. 지구를 불태우고 지금 그 기후 위기도 비슷한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제가 뭐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고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 분야를 하실 때 쿠즈네츠 곡선 이론을 참고해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과 부국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책에 이제 그림도 나오는데 유턴 현상이라 해가지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겼죠. 생겨가지고 개발과 환경 오염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개발하면 할수록 환경이 나빠지고 환경에 대기 오염이 생기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있고 특히 그 예를 뭔가면은 볼 수 있는 게 저런 거죠. 뉴욕 같은 데가 말입니다. 뉴욕이 지금 1900년대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태어난 애들의 수명이 미국 전체보다도 7년이 짧았어요. 그만큼 대기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수질이 나쁘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느냐? 지금은 뉴욕에서 태어난 애들이 미국 평균보다도 2년이 더 살아요. 그러다가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런던에 사는 할머니들이에요. 다른 데보다 7년 더 살아요. 그 지금 현재 선진 대도시가 장수촌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쿠즈네츠 곡선 유턴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다 썼다고 해요. 여기 쓰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 환경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소송까지 하고 했죠. 그 사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에 4대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 그게 오히려
환경을 사실은 더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마, 홍수 대비에 꼭 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미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4대강도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그 1982년도에 제가 그 하천위생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예. 그 과목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도시를 지나고 산업단지를 지나고 이런 강을 우리가 소위 말해 문명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문명강에는 아무리 우리가 수질을 좋게 하게 해가지고 하수 처리를 하고 한더라도 비 올 때 쓰레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먼지들이 끼어 들어오고 해가지고 네. 그게 비점 오염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에다가 볼을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가라앉혀야지 그 가라앉은 것들을 실지렁이가 먹고 물고기가 먹고 정화를 하거든요. 그 원리에서 나온 게 뭐냐? 하수 처리장이에요. 그게 영국 런던의 템즈강에서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요. 배우고 홍수를 막고 하기 위해 가지고 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 전혀 이걸 하천위생학이라는 과목도 못 배워봤고 하천의 강에 대해 논문 한 편 안 써본 교수들이 나와가 떠드니까 환경단체는 이제 거기 장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4대강 때문에 국제학술지에 논문 낸 사람도 내밖에 없을 거예요. 국제학술 논문 냈어요. 왜냐하면은 4대강 사업하고 나니까 수질이 분명히 좋아졌다. 어? 분명히 좋아졌는 걸 국제학술지에 다 나갔는데도 예. 그걸 안 믿고 지금 이제 볼을 해체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마침 그 4대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지난번에 이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국가의 시설물을 그 조작했는, 제가 조작한 자료가 다 있어요. 예. 조작했는 근거로 가지고 이걸 해체 결정을 한 교수들, 그리고 거짓말 한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공무원들만 애매하게 처음에 보니까 그 초기에 그 김은경 장관 그분만 지금 계속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분만 뒤집어 쓸 게 아니에요. 결정한 그 교수들의 문제, 그 보고서 다 따져가지고 지금 그분들 처벌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그 포스트 4대강 사업, 예. 추가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먹는 물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염증성 장염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지금 수질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말입니다. 엉뚱한 데 돈 다 쓴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게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4대강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어차피 4대강 관련 수질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 중에 지금 말씀하시면 아니 보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많은 오물들이 쌓이니까 그걸 다 씻겨나는 게 좋다 이제 보통 그렇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걸 지금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는 녹조 현상 문제가 있잖아요. 녹조는 완전 거짓말이죠. 네. 녹조가 왜 거짓말인가 하면은 녹조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해요. KTX를 타고 같이 운반체가 움직이잖아요. 속도감을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 낙동강에 이 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하루에 8km 가던 물이 4km를 흘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녹조가 갑자기 생기나? 이게 아니에요. 녹조는 말이에요. 이게 더울 때 종이 박제가 생기거든요. 과거에 생겼어요. 녹조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4대강 사업하고 녹조가 많은 것처럼 보이냐? 물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보에 걸린 걸 가지고 보가 만들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죠. 팔당댐 가면은 쓰레기 여름에 엄청나게 걸려요. 그 그렇죠. 댐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 버렸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제대로 지금 그랬겠네. 그걸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죠. 완전 이게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죠. 그게 지금 환경 분야의 말입니다.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정부에다가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저겁니다. 환경진실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환경진실위원회. 과연 그것이 뭔지 말이에요. 양쪽 다 불러가지고 예.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국민한테 다 공개를 하고 저는 지금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국가환경진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 거짓말 하는 걸 다 낱낱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 제가 혼자 열심히 알려도 뭔가 하면은
뭐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의 언론들이요. 너무 이상해요. 자기들이 모르면 모르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자기들 판단. 지금 MBC 뭐 이런 데는 말이에요. 네. 완전히 녹조가 보가 만들었다고. 무슨 뭘 근거로. 이 사람들이요. 저것도 했어요. 제가 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한번 인터뷰 하겠다고.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이제 그런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강의실까지 찾아와가지고요. 네. 이런 짓을 언론이 하고 있어요. 언론이 근데 강의실도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 과외 조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작가라는 사람이 내가 저 제자인데 예. 박 교수님 강의 언제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과외 조교가 못 모르고요. 내 강의 시간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내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카메라 대가 찍고 말이에요. 자기들 그 4대강 그걸 폄하하려고 그 짓을 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이에요.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싸움하는 논쟁 그 이슈가 벌어졌을 때 그렇죠. 하고 예. 과거의 광우병 예. 사태가 봤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예.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언론도 그것도 중요한데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실히 알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이번 후쿠시마도 사실은 예. 물리학 분야든 방사능 분야든 핵 원자력 분야든 상당히 전문가가 많아서 나서니까 예. 광우병 때는 사실은 수의학 분야에 관련해서 광우병 연구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팡팡이 졌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원자력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분명한 그 그룹이 있지요. 그런데 4대강도 사실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요. 아시니까 나와가지고 그래도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녹조 현상이 절대로 그 때문에 아니라는 거를 녹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내가 왜 정치판에 가서 싸움판에 가서 하느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묻히고 싶지는 않다 이런 예, 얘기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이번 기회에 보십시오. 광우병 문제, 4대강 녹조 문제, 지금 이번에 후쿠시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롱뇽, 인천공항 뭐 각종 지금 우리나라 거짓말이 말입니다. 네. 국민들도 이제 지쳤을 거예요. 피로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줘가지고 국가 이 환경진실위원회를 꼭 좀 만들어가지고 바르게 알려야지. 여기 댓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줍니다. 광태공이라는 분이 예. 4대강은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게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보를 설치해서 물난리가 났을 때 넘친다는 거 크게 건설했어야지. 그래서 10년밖에 못 가는 강 보였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4대강 그 홍수 났잖아요. 예. 2020년에 홍수가 나니까 보가 홍수를 일으켰다. 음. 그게 이제 환경부가 했던 이야기예요. 네. 청와대 눈치를 보고 완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보가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보가 있으면 말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보에 물을 일단 비워요. 비우고 또 보를 설치할 때는 그 통수 단면을 크게 해가지고 이 보가 홍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뭔가 그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방해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보를 만들 때 그 기존에 있던 그 통수 단면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준설도 하고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비가 오면은 사전에 이걸 강을 비워요. 예. 보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서 천천히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지요. 그 우리 지금 보십시오. 팔당댐 같은 게 저기 큰 보거든요. 비 올 때 뭔가 먼저 사전에 다 비워요, 저거. 저 지금 만약에 우리 홍수 방지를 위해서 만드는 소양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홍수 방지를 위해서 댐 만들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왜 가는 물을 흐르는? 근데 그게 막아놓고 이제 비가 오면은 다 비운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공유하천 있잖아요. 휘어진 데 있잖아요. 네. 휘어진 데는 물이 그냥 공유하천의 공경면은 물이 그냥 그대로 흐르거든요. 네. 물이 많이 흐르면은. 그러니까 앞에다가 막아줘야 되는 거죠. 공유하천의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휘어진 강 앞에
그 볼을 만들어 가지고 물 흐름을 막아주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뭔가 하면 여주의 실력사 같은데 이번에 4대강 사업하고 난데 홍수 안 나잖아요. 또 저기 저 어디야 저 대구에 화원 유원지가 있다고요. 강천 고령보 만들어 놓고 한데 홍수가 안 나요. 왜? 휘어진 면에 바로 앞에 이게 화원 유원지가 있고 바로 앞에 실력사가 있으니까 네. 앞에 볼을 딱딱 하나씩 만들어 준 거죠. 그 보가 홍수를 막는데 이 바보들은 계속해서 홍수를 일으킨다고 지금도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뭐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 듣고 왔는 것 같습니다. 네. 왕돈이님은 이렇게 주네요. 암튼 여주는 이포, 강천보로 고구마, 땅콩 농사 대박입니다. 맞죠? 지금 아까 이포, 강천보 그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예. 여주에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보 때문에 많은 분들 행사를 하고 뭐 MB 대통령도 가시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다들 지금 말입니다. 여주는 지금 엄청나게 이 4대강 사업으로 좋아졌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에다가 서지 친북 자경화됐다고.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을 했던 데가 전국적으로 주요 강을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금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이제 그런 강들은 4대강 사업을 여기 한강이라든가 했습니다만 네. 사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쪽 전남으로 내려가면 이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실제로 영산강도 저 준설을 좀 적게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했고 네, 했습니까? 앞으로 아마 그 4대강 추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먼저 이제 예산을 투자할 때가 영산강입니다. 네. 영산강은 특히 수질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많은 물들이 다 용업용수로 내리는 비들은 다 용업용수로 쓰고 네. 영산강에 흐르는 물의 한 60%가 광주시 하수처리장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영산강 같은 데는 교차 이용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은 강으로 보내고 오히려 이게 지금 강물 안 좋은 그런 물은 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네. 농사 비료 성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지금 영산강에서는 준설도 더 해야 되고 교차 이용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산강에 지금 봐요. 가뭄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질 최악의 강이 되냐? 영산강이에요. 지금 4대강 사업 수질하고도 그렇게 하고 수질 엄청 좋아졌어요. 네. 특히 비료 성분 같은 게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그 지난번에 여기 나왔다 이야기했죠. 엄청 좋아졌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제일 나쁜 데가 되냐? 영산강이에요. 네. 또 하나가 뭐냐? 수자원 최악의 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거예요. 금강이에요. 수자원 제일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미호강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넘쳐가지고 사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호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 이번에 그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있었고 그 우리가 눈을 본 거예요. 미호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은 말이에요. 금강의 지류이면서 그거 따라 올라가면은 한강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충주예요. 네. 그래서 미호강이 원래 그 대운하 계획은 저거였어요. 그게 한강의 물을 일부 금강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충북이라는 데가 아주 충청도가 아주 묘한 데가 뭔가 하면 충청북도가 일부는 금강수계고 일부는 한강수계예요. 같은 도면서. 예. 그런데 한강수계는 남한강수계 물이 풍부해요. 예. 근데 금강수계는 물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수자원이 없거든요. 그 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미호강을 지금 깊이 파고 근데 그거 다 지금 환경단체가 반대해가지고 이번에 사건 나니까요. 엉뚱한 공무원들만 지금 다쳤지.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 미호강 준설하고 미호강 개발한 반대한 그분들이에요. 한 번의 사과도 없잖아요. 네. 네. 저 환경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아는 분에도 환경 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 파괴의 주범은 인간 존재 자체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경 파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운동가들은 개발이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환경 파괴의 주범은 그게 아니고 가난과 전쟁이 주범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요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만일 개발이 뭐 인간 자체 그 얘기는 이제 좀 논의를 하고요. 네. 개발이 주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개발이 안 된 국가들의 대표적인 강들의 수질과 예. 선진 국가처럼 개발을 한 강, 예. 하천, 예. 네, 수질.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어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면요. 뭐 대표적으로 가난 때문에 지금 뭐 수질이 나쁜 데는 저 인도의 인더스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필리핀 같은 데 가보고 하면은 예. 완전히 수질이 나쁘죠. 거기는 뭐 근데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 근데- 어릴 때 사실은 그렇죠. 그 막 농약병 떠다녀도 거기서 수영을 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환경 우리 인식이 그랬으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저 또랑 막아가지고 물 다 퍼내고 싸그리 다 잡아 먹었잖아요. 네? 네. 싸그리 다 잡아 먹고 뭐 사이나 뿌려가지고 약 쳐가지고 그 약 그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생각하면 말입니다. 네. 그 배 따고 먹으면 된다고 그걸 먹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 지금 거의 가난이 환경에 지금 최고로 그거고 또 하나가 중국 지금. 중국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중국이란 나라가 14억인데 아프리카가 10억이에요. 네. 하루 1.8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극빈층인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이 많거든요. 네. 극빈층이. 그보다 중국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자기 나라에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거기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보십시오. 중국 가면은 뭔가 캔서 빌리지라고 국제 학술지에 나와요. 네. 곳곳에 지금 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한 칼럼도 썼지만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보다도 우리한테 더 큰 피해가 뭐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식품이에요. 식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유해 물질들 그리고 요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충제를 먹는다는 분들이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구충제를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먹었지만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네. 안 먹잖아, 안 먹는데 네. 구충제가 왜 먹느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품 때문에 아 그렇군요. 김치 들어오고 예. 우리 식당 가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국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들어오는 식품 문제 그 다 가난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보십시오. 그 칭따오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소변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정부에서 이번에 뭐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제안해 준 국회의원은 환경진실위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의 중요성 이런 게 아까 이제 후쿠시마와 광우병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환경 문제도 사실 전문가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전문가들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나서는 데는 주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그걸 그런 구조, 그릇 만들어주고 활동 공간, 연구 어떤 이런 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실 아까 얘기했죠. 국가환경진실위원회. 진실환경위원회, 국가환경진실위원회. 국가환경진실위원회.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만 먼저 좀 했어요. 국가환경진실위원회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 산하에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구조를 짜면 좋습니까? 총리실이나 그거 안에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산하에 직접 환경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배경이라 할까 또 그런 좀 뭐 참여 추천을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각 분야마다 말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후쿠시마도 지금 이래 됐지만은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 버린 거죠.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후쿠시마부터 해가지고 4대강 문제 뭐 각종 지금 그 진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책적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은 부국 환경론 관련한 이제 이전에 재판이 각하됐던 소식부터 학문의 자유 또 부국 환경론에 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 쟁점 사안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환경 이슈 있을 때 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